여러분은 조국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사진도 많이 나와 있고 영상 또한 그러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국 씨를 미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로맨스 그레이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란 은행잎이 덮여있는 그런 길을 걸어서 길 끝에 있는 고즈넉한 그 찻집에서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다면,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이미지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낭만을 위하여 라는 그런 컨셉으로 말입니다. 나는 꽃보다 남자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자보다는 꽃 이쪽을 더 곱게 보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남의 얼굴을 보면서 미남이네 아니네 하는 이런 쪽의 감정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외모의 아름다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남자 얼굴을 보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녀를 떠나서 볼 때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예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얼굴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조국 씨의 얼굴을 두고 그 얼굴을 가지고 시위대가 모이고 또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선일보 2019년 10월 10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9일 오후 3시쯤 국회 앞에 모인 군중 1000여 명이 펄럭이는 깃발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깃발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독자의 눈길을 잡는 데는 확실히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집회 참가자는 40대에서 5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서두에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집회 진행자는 스스로를 조국 씨만큼 잘생기지는 않은 사회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글자가 쓰여진 손팻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조국 씨의 사진이 들어있는 손팻말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든 손팻말이 매우 인기가 있어서 집회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앞다퉈 가져가고 그랬다는 것이죠. 누구나 얼굴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을 하고 그것이 관심사가 되는 한국입니다. 늘 그것이 낯설게 여겨지기는 했었는데, 시위하고 관련해서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는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것은 의외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 얼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신중하고 또 값어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치지는 않죠. 저렇게 얼굴이 훤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칠 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립 서비스인 것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얼굴이 훤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것만 믿고 자기 돈을, 목돈을 한번 건네줘서 맡겨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럴 사람이 없겠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곧이어 이런 말도 합니다. 반반한 얼굴을 내세워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인간이다. 또 얼굴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즉시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얼굴 이야기, 용모 이야기 이것은 흔히 껌 씹듯이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씹어서 심심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때 막 쏟아내는 말들은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좀 모자란 것이죠.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년자로서 자기 생활을 책임져 온 사람들, 서양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빵값을 벌고 그렇게 먹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까? 그들은 특히 얼굴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줬습니다. SNS에서 그 초기에 2017년 5월 그때 SNS에서 이 청와대에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얼굴 패권주의, 외모 패권주의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SNS는 좀 이런 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무렵에 뉴스 보도까지 됐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남자 4명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라는 곳에 그 잘생긴 남자 4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플라워4, 그래서 F4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넷을 똑같이 F4, 청와대 F4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 2017년 5월 14일 머니투데이는 청와대 F4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이틀 후인 5월 16일 아시아경제는 F4의 멤버가 조금 달라집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 최영재, 이 사람은 경호원이라고 합니다. 이러고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들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래 그렇게 놀아라. 국민들이 이러고 넘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9년 가을, 세월이 한참 흘렀죠. 아무리 그때 독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깰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사람들이 기차나 관광버스를 타고 서초동 검찰청 앞에,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이런 것이죠. 저렇게 잘생긴 조국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자기들 그 커뮤니티에 올리고 또 인터뷰까지 합니다. 일반 언론 방송하고 인터뷰까지 해서 뉴스로 나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뭐냐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그냥 연예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연예인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조국 씨는 사정이 다르죠. 조국 씨와 그 집안, 가족에서 친족까지, 인척까지, 게다가 다른 그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어떤 그물망을 던졌다고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죠. 그것도 권력형 입시 부정, 또 돈 있는 자들의 횡포, 돈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줄을 안 서고 남들의 자리를 가로채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는, 그래서 전체를 묶으면 탐욕의 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형법전상의 죄명은 아닌데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름, 탐욕의 죄, 그것을 실행한 죄,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를 지지하고 그의 수사를 방해하고 하는 이 군중들은 조국 씨의 면상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방어하고 나선 겁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사결정, 감각, 이런 것들,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복합적인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간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비호감을 느끼는 것은 IQ와는 무관하다. 그러니 IQ하고 상관없이 조국 잘생겼다 하는 무리가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하긴 우리가 개를 보고도 이 개는 잘생겼다, 저 개는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은 어떻든 역시 무엇인가 기준이 있기는 있겠구나, 분명하지 않더라도 기준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국 잘생겼다 하는 무리들, 그들에게서 어떤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까, 그들식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우선은 조국 씨, 여기에 또 문재인 씨도 포함이 되지만 좌파 머리를 가진 인간들이 잘생겼다 하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면상은 좌파 머리 인간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닌 면상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파 머리 인간들도
조국 씨나 문재인 씨를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런 평가를 수정하겠습니다. 우파머리 인간들도 그런 면상을 잘생겼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설령 머리가 좌파머리여서 그렇다. 나로서는 그들의 그 기준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파머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칙연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겠죠. 사칙연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하고 그 계산법은 좌파식이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논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논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합의해야 될 사항들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합의해야 하는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재판이 있죠. 어린아이 한 명을 두고 두 여인이 서로 내가 저 아이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을 재판했던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재판인데 지금과 같은 이 면상 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얼굴이 더 예쁜 여인이 진짜 아이의 어머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이 흔히 말하는 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저 정도면은 아주 못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대체로 괜찮다. 그러는데 또 일부는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미국의 흉악범 머그샷을 보게 되면 특히 그 연쇄살인범, 시리얼 킬러들의 머그샷을 보게 되면 의외로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성 그리고 여성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잘생긴 남자, 그 매력적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시리얼 킬러입니다. 연쇄살인범인 것이죠. 그러면은 면상이 잘생겼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면상이 잘생긴 사람은 그런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예로 들 수 있는데 강력계 형사들하고 강력범의 그 사진을 섞어놓고 여기에서 강력범의 면상을 한번 골라내봐라 하면은 10중 8구 형사 얼굴 사진을 집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면상이 더 흉악하게 생긴 쪽은 형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잘생긴 얼굴은 죄를 짓지 않는다. 무죄고 그가 옳다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미인 이야기를 하니까 성형 미인 또는 화장 미인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봅시다. 성형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잘한 우리가 흔히 본인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영상에서도 흔히 그러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놀라고 좋아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를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맨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면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뇌는 21세기의 이 논리회로 체계 가운데 21세기 현재 최고 퀄리티입니다. 어떤 슈퍼컴퓨터도 못 쫓아오고 어떻든 최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두뇌는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열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나쁜 두뇌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사양이다 하는 이야기죠. IQ가 낮다고 하더라도 정상 작동만 하면은 진짜와 가짜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녹음기를 틀어놓든지 TV 화면에 영상을 틀어놓든지 해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교육을 시키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좀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영향까지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다. 그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산업, 이 성형이나 화장 산업 같은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진짜 면상이 어떤지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고 이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음성 편집 이런 것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편집을 해놔도 그 수준이 어떤지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이죠.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 중에는 고퀄리티, 수준 높은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냥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국 씨를 보면서 이런 우리가 많은 그 면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원래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단지 기호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답도 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조국 씨를 보는 눈은 아주 특이합니다. 면상이 저렇게 반반하니까 조국이 옳다.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가 조국이다 이러면서 지지를 하고 나선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1000명이 그랬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기들 말로 200만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리현상이다. 이 정도까지 되면 한국 사회가 병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국 수호 군중이다 하는 것은 조국의 면상을 보고 수호하는 군중이다. 이렇게 등호로 연결하기는 어려워도 등호의 아래 위에 점을 찍어서 유사하다. 이렇게 표기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 기준 가운데 중요 기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소개한 조선일보에서 보듯이 이것은 중요한 기준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말자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그 면상을 보고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것, 이것을 피하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선진국들은 사진을 잘 첨부하지 않죠.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할 때 모집 공고에 용모 단정할 것, 이 용모 단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파 측에서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좌파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좌파 측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그런 새로운 철학을 채용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되돌려야 하는 것인가? 다시 사진 붙여야 하는 것인가? 사람 뽑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좀 잘생긴 사람으로 뽑겠다. 미인으로 뽑겠다. 당당하게 말해도 이젠 되는 것이 아닌가. 좌파들이 저러고 다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사람의 외모, 특히 면상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기상천외의 그런 주장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죠. 조국 면상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집단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는 좌파 커뮤니티, 여기에서는 가서 특히 유튜브에서 어느 유튜브 채널에 가서 싫어요 누르고 신고하고 와라, 가짜뉴스라고 써놓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을 확인했다고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순수 학습 채널, 학습 프로그램을 올린 그런 강의에도 똑같이 가짜뉴스라고 누르고 붙여놓고 간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신고를 했겠죠. 이런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는 가짜뉴스가 없습니다. 확실히 자신있게 제로라고 할 수 있는데 헛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 또 그들은 스스로를 보시라고 부릅니다. 인간도 아닌 것이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이런 의미로 자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 보수로서의 삶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또 집회장에 갈 때도 피동적으로 나가죠. 어떤 커뮤니티에서 만약에 500명이면 500분의 1로서 하나의 세포로서 스스로를 셀이라고 여기면서 나가는데 그것 또한 즉시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성을 회복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실로 조국 씨가 잘생겨서 매료됐다 하는 이들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국 씨 면상에 매료된 여자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쩌려고 저러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정말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첫째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 이러면서 짝사랑으로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유형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을 유형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유형 1은 그냥 남아있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유형 2는 그냥 짐 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씨는
정경심 씨의 남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남자친구도 없고 남자 애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주위에 일체 남자라고는 없는 자기하고 그 어떤 배우자가 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모 말고 그런 남자가 일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유형 3이라고 해봅시다. 이 유형 3의 경우에는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형 1인지 2인지를 따져봐야 하겠죠. 유형 3이면서 유형 1일 때 그때는 뭐 남아있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이건 애인이건 남편이건 어쨌든 남자가 있는 경우 그것을 유형 4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제 유형 4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좋다 하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하거나 그와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형 4, 누군가 옆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 남편이 있는 그러면서도 조국 씨의 면상에 매료된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의 면상이 조국 씨의 면상보다 못생겼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면상을 찾아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자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또 그 남편은 이 여자의 면상을 그 남편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 또한 궁금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조국 씨보다 못난 면상이다 이러겠죠. 이것 또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일종의 천벌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조국 씨 면상에 매료된 남자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특이하게도 좌파 40대 50대 남자들이 조국 잘생겼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생겨서 좋다.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죠. 남자들도 얼굴에 분 바르고 남자들도 얼굴 성형하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면은 그 남자들은 조국 씨보다 못난 면상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았을 때 조국 씨의 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조국 면상수호를 낳은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것이 그들의 꿈의 면상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까지 하러 나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조국 씨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탐욕의죄를 저지른 공직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것도 광범위하게 아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공직자라는 점에서 사실 면상 하나로 이것을 방어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잘생겼다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40, 50대 남성들 그런 두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조국 씨 면상을 꿈의 면상으로 여겨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시위까지 나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왔는가, 혹은 지금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부모한테라든지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씨 본인의 처지는 어떨 것인가, 그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죠. 논리적인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벌써 지금 2단계까지 오고 보면 조국 씨의 그 관련 혐의, 저것은 저 정도면 유죄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조국 씨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준 일, 가장 처음 시작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조국 씨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죄라면, 나중에 유죄로 판결이 나온다면 내 아내가 처벌을 받을 겁니다. 또 이거 아직 내가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명예로운 존재로서의 조국 씨, 그는 이미 파괴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 본인이 그 점을 인지했든지 못했든지와 상관없이 또 고퀄리티의 조국 씨 두뇌는 이것을 이미 정리 다 해버렸을 것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명예로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성실히 사는 사람, 지식인, 이러한 삶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국 씨가 했던 그 말,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불명예로 여깁니다. 명예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서져 버린 명예는 되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률관계에서 명예회복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 그것은 사실은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돈으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죠. 조국 씨라고 하는 민정수석이었던 공무원, 법무부 장관인 공무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그의 그 외형적인 인상은 어떤 것인가? 그는 항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14살 먹은 소년 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공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그를 평가해 본다면은 공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뇌 능력이 딸리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특정 몇 가지 일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논리회로 자체가 덜 성숙된, 그래서 공직자에 부적합한, 부족이 아니고 부적합한 그런 사람,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딱하다, 그런 것이죠. 밖에서 보기에 조국 씨는 남이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우쭐대는 그런 타입으로 보입니다.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본인 문제는 본인 문제이지만 그를 임명한 문재인 씨 역시 문제가 있죠. 서울대학교는 이런 사람을 교수로 채용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실수가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대학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면 조국 씨 같은 공직자, 그 사람 개인이 얼마나 멋진 감성을 지닌 인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업무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에 가서 보면은 문 옆에 의자 놓고 앉아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버튼을 눌러서 건물 출입자를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머리는 별로 필요치 않죠. 나라면 심지어 그런 일을 하는 직원으로도 조국 씨를 채용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2년여 공직 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실함이 없다.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평가하고 얼굴이 그렇게나 중요하고 얼굴에 칠하고 얼굴을 고치고 얼굴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경향이 짙은 이 한국 사회, 이상한 세상에 또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고 합시다. 앞에서 지금까지 조국 씨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잘생긴 것을 좋아하죠. 그렇다면 잘생긴 것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잘생긴 사람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들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돈을 잘 법니까? 못생긴 사람이 돈을 잘 벌면 잘못된 일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는 그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잘생긴 사람은 더 양심적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자 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무단횡단을 안 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단횡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생긴 사람은 무단횡단을 안 한다고 한다면 무단횡단 한 사람은 못생겼겠죠. 과연 그런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단횡단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못생겨서 무단횡단을 했는가? 이렇게 되고 보면 무단횡단을 하고 나서 이제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성을 다음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더 잘생겨져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스러운 세상에 맞춰서 억지스러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호떡을 굽는 사람은 호떡을 잘 구우면 유능한 것이고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면 좋은 가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 공무원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만 됐다 하면 모두들 꿈을 꾸고 있는데 공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일, 우리가 내일을 불러오는 모든 일들은 면상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